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식야간대 조용식입니다. 참 오랜만에 나홀로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비도 철철하게 오고, 그렇지만은 또, 제가 항상 방송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발걸음 가볍게 보람으로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어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몇 번 눌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등한시 하시면은 제가 방송을 또 못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리 다 깎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연히 페북을 보면서 김건식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페북에다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교수절 하신 분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건식 위원장과 토론하는 마음으로 그 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반론을 한번 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건식 위원장이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착시 현상이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글에 대해 물론 우리가 제각각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기에 직접 김 위원장과 제가 토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경상도 이 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앞뒤 뒤 그냥 맞춰갖고 대충 들으면 됩니다. 김건식 위원장 홍준표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은 무야홍은 어대명 홍락땡의 야당 버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야당 대표가 되면은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그러고 홍준표는 용달이다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참으로 기가 차지요.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첫째, 최재형 후보에 가있던 원조보수, 강경보수 지지자들이 최 후보를 떠나 일시적으로 홍 후보에 가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아직 윤석열을 믿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영남 중심의 정통보수 층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살아온 길, 또 내지는 모든 등망에 대해서 널리 칭송을 하면서 이분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출마 후 지금까지 그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경험이 참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보된 상태의 지지율에서 얼마나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옮겨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당정청의 억압과 그 당시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나름대로 이제 탄압도 되고 억압도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그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한 지지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영남의 그 보수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묻지마 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0%라는 지지율을 그래도 안팎에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말 틀렸습니까? 둘째, 홍 후보의 지지율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영향이고 민주당 승리를 바라며 야당 필패카드로 홍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김재원 최고가 민주당 추미애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말입니다. 대선 출마하기 전에도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 아닙니까? 그지? 자기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까기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추미애 그 장관의 탄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억압과 그 탄압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의 열망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자력갱생인가 모르지만 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뭐 김재원 최고가 민주당 추미애를 짓겠다? 그거는 고맙다고 담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색이 관리자입니다. 이 대선을 국민의힘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관리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홍 후보를 유튜브에서 나와서 비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터지죠. 근데 왜 변명을 또 합니까? 뭐 앞뒤 다 맥락으로 다 잘라가지고 뭐 했니 했더니 그렇게 용기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사실은 나는 싫어서 내가 싫다는 것 뿐인데 그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발언을 했다는 거? 지금은 SNS가 대세인데 자기가 정치인은 발언 한마디 잘못하면은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차라리 자기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네? 그렇게 사랑하고 러브콜을 보낸 정도 되면은 차라리 그 캠프에 들어가서 전략가로서 역할을 하면은 다음에 어떠한 자리라도 담보가 안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최고위원을 계속 자리를 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인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윤석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지지자층 일부가 최근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서 노골적으로 이준석 편을 든 홍준표 후보에게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젊은 2030, 40 뭐 젊은 층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나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명색이 당대표를 무시하고 또 내지는 무시하는 듯 하는 발언, 평가절하 이런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왜 반성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새로운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은 개선해 나가야 될 일 불구하고 오직 가임충성하다 보니까 말도 실수하고 또 후보 역시도 말을 준비되지 않다 본 게 말을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홍준표 후보는 저번 대선에 낙선을 곱씹어가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름대로 젊은 층들과 만나가지고 자기의 소통하면서 자기의 진면목을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이준석 대표만의 영향으로 가지고 2030이 홍준표를 지지한다? 그거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 그 못난 짓 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에 기득권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짓거리가 보기 싫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공정과 정의와 미래 비전 정책 등이 어느 후보보다도 확고하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이게 도민의 현상처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 불구하고 위 세 가지 요인으로 홍 후보가 반짝 상승세지만 본질적으로 무야호 형상 우리 야당의 필패 카드라고 김 의원이 또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지식인으로서 이게 판단인지 안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가 편향된 판단인지 그건 제가 후자로 생각합니다. 또한 홍 후보로는 표의 확장성과 중도 견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홍 후보의 막말과 꼰대 이미지로 본선 필패가 명략 가능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무야홍에 이렇게 부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무야홍 무조건 야당은 홍 대표,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그런 버전은 착시 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착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눈으로 잘못 봤다든가 또 한 번은 막대 그래프를 또 잘못 봤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면은 정상이고 우리끼리 좀 낮으면은 비정상이고 그래서 가짜 여론조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번 총선에서 저도 반성합니다. 180석 민주당이 가져갔습니까? 그때도 그 결과를 보고도 그렇게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 물론 못 믿을 구석도 있죠. 하지만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이 오랜 시간에 이 조사를 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 위원장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이 잘못된 거하고 잘못 본 거하고 그 잘못 본 거는 착시고 생각이 잘못된 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글을 보면 맥락을 보면은 김건식 위원장의 고의적인 착각인지 안 가면은 한쪽에 치우친 착각인지 제가 볼 때는 어느 편향된 같은 소속의 같은 당에 있는 가치와 이념, 철학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오직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할 수 없고요.
또한 태극기 성향 강경보수층도 결국 홍으로는 못 이긴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한 9% 앞서는 거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강경보수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묻지마 지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나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뚜렷한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네? 토론도 그냥 거절하고, 단순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고 역선택이라고 그렇게 룰을 바꾸려고 하고, 이게 모든 게 한 사람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은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선이 왜 필요합니까? 한 사람은 전부 덜덜이 하면 되지. 돈 1억씩 내놔놓고 토론도 한 번 못 하고. 이러한 비민주적 형태의 경선은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 승리를 바라는 역선택은 결코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라, 2030이 대표 지지층도 결국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들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홍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거는 우리 2030, 40에 대한 젊은 층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래 무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래요. 이 사람의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뭐랍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젊은 층들은 변화와 혁신을, 새로운 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추구하려는 홍준표의 노력이 같이 부합된 겁니다. 믹서기에 이어갖고, 삼성 셔탄켓 한번 들어갔다 놓아서 지금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젊은 층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은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당내에서는 한 10% 차지합니다. 주로 유승민 지지하시는 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 젊은 층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홍준표 후보에게 몽땅 표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도 해봅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젊은 층들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도 사고는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못지않게 사고를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리 꼰대 같은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80 넘으면 산에 가든가 뛰지라 하고 그런 말을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식 위원장도 내가 볼 때는 꼭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배운 사람들이 좀 반성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은 무야홍은 이재명 당선을 바라고 야당 패배를 원하는 어대명 홍나땡의 야당판 속임수라는 그런 거짓 또 프레임으로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중립에 서서 어쩌면은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또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게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에 지금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김건식 씨는 방송 패널로 길들여진 그는 인기 영화과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연예인, 그러니까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저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야당이 잘못되면은 야당을 우리가 지탄할 수도 있고 여당이 잘못되면 여당이 지탄할 수 있는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김건식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야당의 그래도 당협위원장이라면은 적어도 그런 판단과 착각을 또 내지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명색이 자신의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님을 지금 좀 망각하고 오죽 윤석열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또 내지는 우선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기 위한 총대를 메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가 모르지만 그것도 오사입니다. 그것도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방송한다고 세상이 뒤비지고 100만 유튜브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내나 그 사람이 봅니다. 우리 방송 유튜브 보면요, 이 유튜브 보면은 뭐 구독자가 100만 되죠. 100만 되고 단일 100만 되고 전부 다 하면 5천만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1억 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통틀어봤자 2, 3명 보수 유튜브 다 해봤자 구독자 해봤자 그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놀이 하지 마시고 좀 중립에 서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지식인의 존재고 주식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물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불쾌할지 모르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를 뭐 지지한다면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송 끊고 옳고 그러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장기표 어르신께서 민주투사로서 이렇게 제하시게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8강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소신을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한 사람만 지지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분도 지지하고 저분도 지지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같으면은 깊이 고민해보고 지지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 건 모르지만도 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하고 뭐 김건식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평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